예,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은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수기의 과정을 거치고자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21세기 들어 심각해지고 있고 오늘까지 방치된 상태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그리고 약 10년 전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되면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신고 시스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이 서울시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주정차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2,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25년 1월 기준으로 22년 728억 3,731만 원이던 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액이 지난해 773억 5,346만 원으로 2년 새 6.2% 증가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86억 7천만 원,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강서구와 중구는 각각 54억 원, 서초구는 51억 원, 약 5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각 구청이나 지자체의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됩니다. 거친 과태료는 주로 공영주차장 신설, 기존 주차장 확장 등 주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시설 마련 등 해결책 마련에 쓰여야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각 자치구는 주차구역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개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의 주차관리과 단속 현황 및 구청 기조를 요구 자료로 제가 신청을 해 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답변들을 상세히 살펴보니 각 자치구의 상황, 구청장 및 담당 과의 단속 실행 의지 등이 상이하다는 것을 보며 각 자치구별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각각 다르기에 많은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선과 갈등 발생이 지속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각 구청이 해당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적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는 시점이 왔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도입한 데 이어서 23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를 추가해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행안부와 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 시간과 과태료 면제 기준 등을 정해 운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2019년 97만 166건이던 불법 주정차 민원은 지난해 148만 455건으로 52.6%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민원도 늘어났지만 불법 주정차가 전체 교통민원의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도로 곳곳에 단속 장치와 CCTV가 달려 있고 여기에 개인의 스마트폰, 차량 블랙박스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24시간 감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유의미한 경고를 주는 즉 훌륭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화면을 살펴보시면 바너클은 미국에서 2015년부터 불법 주차된 차량 뒷바퀴를 고정하는 족쇄 대신 사용하기 시작한 단속 장치입니다. 기존 불법 주차 단속 장치였던 뒷바퀴 젬새는 무게가 약 20kg에 달하고 설치에도 꽤 시간이 걸렸는데 바너클은 무게 약 9kg의 접이식 장치로 앞 유리 설치 및 부착 시간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착된 바너클은 약 340kg에 달하는 강력한 압착력으로 보통 사람의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의 몇 개 주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작년 5월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미국 뉴욕시 등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차 단속 장비인 바너클을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주민 신고제 대부분 의제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에서만 간헐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시민들은 물론이고 불법 주정차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작년 8월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건의안에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관할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탈피하여 효율적인 주정차 관리를 위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을 경찰청이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주정차 금지 구역 중 소화전 5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그리고 공항 진입로 등 공공의 불편과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장소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형사처벌형으로 범칙금을 인상하여 필요시 바너클 장치 부착을 통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국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에 배정되는 주차장 및 주정차 관리 예산이 확대되어 급속히 증가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확보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 운영 방안의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0년간 서울시에서 이런 불법 주정차 문제가 지속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날까지 사회 갈등, 통행 불편, 시민 안전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되는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도 궁금하고요.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장으로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벌과금 부과 징수 업무가 지금 구청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그 해법이 실효성 있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민선 구청장들께서 아마 그렇게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이제 지역사회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이런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공연히 구청장 후보들이나 또 지방의원들께 민생도 좀 생각해달라. 주차장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단속 위주로 질서 유지를 하게 되면 영업에 심대한 영향이 미친다. 이런 그 민원을 공공연하게 하게 되고요. 또 그런 부탁성 민원을 듣게 되면 사실 좀 그 강한 단속 의지가 감퇴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그 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지역 정치인들과의 민원의 교류 이런 것들이 결국 단속을 실효성 있게 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계식으로 지금 의원님 그 바너클을 비롯해서 CCTV나 이런 여러 가지 기계의 힘을 빌어서 자동으로 감지가 되고 적발이 돼서 고지가 되는 시스템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한 번만 위반을 해도 정말 아이고 다시는 위반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로 강력한 어떤 벌칙이 가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도 못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답답한 심정이고요. 의원님 오늘 좋은 제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분위기를 완전히 쇄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시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가 뭐냐면 각 자치구별로 이제 구청장 또는 그 과의 의지에 따라서 기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처벌 수위도 다를 뿐더러 각 지역구 상황에 예를 들면 시장이 많은 지역도 있을 거고 아니면 자영업자가 많은 곳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파트 주거 단지가 많은 곳이 있을 거고 이러다 보니 말씀하신 대로 해결책이 한 방에 나와서 모든 자치구를 다 만족시키고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는 시민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방안은 아직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계에 의존하는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토로해 주신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한강에서는 뭐 한강 불꽃 축제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각종 뭐 큰 문화 뭐 페스타라든지 그런 축제들을 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주차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관련 산하 기관에다 아니면은 공공의 협조를 요청해서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력이 동원이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서울시장에 오래 계셨으니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미리 사전적으로 조금 더 행동을 좀 조치를 해주실 수 있는지 좀 건의 드리면서 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제일 좋은 행정은 사전에 이런 그 범칙을 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은 행정이죠. 이미 위반을 했는데 거기에 벌칙을 강화한다거나 혹은 뭐 벌과금의 액수를 고액화해서 해결한다는 건 어찌 보면 하책입니다. 사실 위반하기 전에 어떤 도덕적인 판단에 의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유도하고 되도록이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또 정책적으로도 그런 분위기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사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후동행 카드나 이런 대중교통 이용의 가성비를 높여드려서 되도록이면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도시행정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일회성 이벤트나 축제의 경우에는 서울시도 구청과 함께 협조를 해서 최대한 교통질서가 지켜지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책임이 있고요. 그런 것은 뭐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최대한 대중교통 이용 비율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서울이 대표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서울시의 환경에 맞게 최대한 주정차 문제가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교통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통실장 여장권입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다양한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서 뭐 해결책이 한 방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유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실무 부서의 장으로 계시는 교통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시장님 말씀처럼 그 가장 상책은 대중교통 이용이 더 편하고 승용차를 굳이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다. 특히 이 주차장 문제, 불법 주차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지역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뭐 너무 당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그동안 쭉 그 불법 주정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들을 제가 이번에 그 준비하면서 쭉 봤는데요. 굉장히 그 오랫동안 한번 일회성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를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보니까는 현재 그 법률 체계상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 불법 주정차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자치구의 그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 일단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업무를 자치구로 다 위임을 하고 서울시는 특별한 경우에만 단속을 하고, 그나마 그 단속을 한 경우에도 체증을 해서 자치구에 넘겨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자치구마다 어떤 구는 그 저희가 체증해서 넘겨준 거에 거의 한 90%가 넘는 것을 부과를 하는 구도 있는 반면에, 다른 구는 70% 정도밖에는 부과를 안 하고 나머지 30%는 다 단속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뭐 당장 제가 좀 실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90%와 7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이제 그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보면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을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이 되면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유예시켜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를테면은 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유재량으로서 이렇게 넘겨두지 말고 저희가 좀 더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차를 좀 줄이는 것이 당장 그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작년에 9월 달에 그 제안해 주신 그 법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좀 따져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클 같은 경우는 지금 현행의 도로교통법 체계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응이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것에 대한 주차를 변형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이 불가피해서 불가하다면 그 차를 이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인 상태 자체를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금 법제가 편체가 되어 있는데, 바나클 같은 경우는 불법 주정차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실은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 체계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불법 주정차를 한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자기가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장애가 된다거나 그 이후에 그것을 원상회복하는데 상당한 그 시간이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학습이 된다면 향후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유인을 단속하는 데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하려고 그러면 관련 부처하고 경찰청하고 도로교통법 체계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상태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지금 현재처럼 주차를 변형한다거나 아니면 이동한다거나 이거 이외에도 바나클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여지를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부설 주차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정책들을 저희가 여러 개 뭐 하고 있고, 또 공동으로 만드는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부설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상위법 개정도 당연히 저도 알다시피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좀 없기도 한데, 이 단속 권한 자체, 그러니까 현재 법은 단속 권한 자체가 이제 자치구청장한테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상황과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반 도로에서는 자치구에서 하지만 뭐 고속도로에서는 경찰이 하고, 그리고 한강 유역에서는 한강관리본부가 보안관실을 통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 이게 이런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께서 헷갈려 하시면 사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와 뭐 정부, 국토부나 국회와 뭐 지속적으로 좀 유기적으로 협력하셔서 그런 단속 주체 통합 건의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 뭐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 양쪽이 다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자치구로 단속 권한을 그 법에서 단속 권한을 아예 자치구로 맡겨놓은 이 이유는 이제 광역시에서 그 모든 그 구체적인 상황을 전부 다 예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그 적절성에 맞춰 가지고서 단속을 해라 이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반면에 너무 이제 그렇게 자치구 권한을 주다 보니까 단속 유예 시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는 구마다 최대 그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많이 그 편차가 벌어져 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원님 지적도 이제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고려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본의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틀 전에 그 전남일보에서 전남메일인가 어떤 기사에서 광주광역시의 경우에 그 5개 구의 그런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이 달라서 예를 들면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구가 나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구는 뭐 아침 7시부터 10시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뭐 어떤 구는 뭐 그러지 그 반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께서도 되게 불편하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제 광주광역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본원도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뭐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방금 좀 여쭤본 거고, 그러면은 혹시 그 다양한 해외 사례가 좀 있으면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서울시에서 좀 도입할 수 있거나 좀 차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회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도가 다 달라지는데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제가 다녀본 경험에 의하면 그 노변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차나 하차 작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면을 주차장으로 써야 되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그 당국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퍼밋을 받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 퍼밋을 받았을 경우에 그것이 퍼밋을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노상에 별도의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정책도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뭐 50불에서 한 500불 정도 그 불법 주정차에 대한 페널티도 굉장히 그 폭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단속을 해서 그 신문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고급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견인을 할 때 그거에 대한 그 재산상의 손괴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귀속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률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한번 저희도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 좀 유도해 주시고 지금 말씀 주신 거 많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하고 교통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에 PPT 살펴보시면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증명 제도가 이미 존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따른 요건과 신청 절차 그리고 벌칙이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처벌을 좀 강화를 하지만 어느 시점에는 좀 유연하게 완화할 수 있는, 가령 많이들 보셨겠지만 도로 중에 경찰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 한정해서 불법 주정차를 예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를 좀 유기적으로 좀 확대를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주요 국가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한 제도들인데, 뭐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이런 인근 국가의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각각 다르고 이 국가의 사회적 분위기랄지 이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처벌 수위가 아직 좀 미미하고, 그리고 아직 그런 교통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컨센서스가 아직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서울시가 조금 더 나서서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차용을 해서 서울시에 맞는 그나마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고 합리적 수준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는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몇몇 해결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 공간 사전 등록제가 있고, 둘째, 차량 등록세 인상 또는 곳곳 부지 개발, 기술 혁신, 복합화 사업 등으로 스마트 주차 관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해결책들이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고민 중에 해결책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고민과 많은 지혜를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과 시간, 기준이 달라서 많은 혼란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청 간 단속 기준 일원화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5개 자치구에 지금 구청장 분들이 그런 단속권을 갖고 있지만 공통되는 경우가 몇몇 없어서 좀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구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고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가입니다. 법의 필요성과 이행력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각각 자치구 내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과 동시에 법을 이행하고자 하는 선에서 나타나는 민관 또는 시민 간의 포용력과 유연성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말로는 번지르르 하겠지만, 그렇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지난 2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100명의 인구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떠한 정책은 100명에게 모두 다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최소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목표로 정책을 꾀하고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 이상에서 60%, 70% 등 그 동의의 비율이 상승할수록 민주주의는 항상 우리에게 시험지를 던져주고 좋은 학점을 받아왔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는 서울시 곳곳 길거리에 나만 편하면 된다고 주차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편하고 사고 날 뻔하고 고통을 호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어플리케이션 아십니까? 아니면 안전신문고도 있습니다. 1분 간격으로 같은 자리에서 사진 2장을 찍어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시면 현재 상황에서는 그나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최선 속에서 저도 서울시도 조금 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불법 주정차 해결책을 더욱 모색해보고 더욱 노력하겠으니 해량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서울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해소를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